오늘은 이강인과 덴벨레 선수의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축구 팬들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에서 활약하길 원하는데 그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덴벨레로 인해 심기가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와 프랑스 출신의 경험이 풍부하고 뛰어난 선수이긴 분명하나 기복이 심하고 결정력이 무척이나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인데요. 다만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양발 능력으로 인해 번뜩이는 장면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케 감독의 양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신뢰와 애정을 받고 있는데요. 엘리케가 좋아하는 유형이기도 하지만 은바페 선수와 절친이라서도 한몫할 것 같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내 팬들은 덴벨레에 대한 호감이 아닌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이유로 덴벨레 자리에 뛰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강인이 때문이죠.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 인싸 우리 강인이는 덴벨레 선수와도 무척이나 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스페인 팀에서 뛰어 언어적으로도 잘 통해서 서로 장난치며 케미가 좋은데요. 이강인 선수와 덴벨레 선수의 케미 영상에 팬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인이가 정말 스페인 사람 같아 흥이 넘치고 무척이나 외향적이잖아. 외국 문화가 몸에 젖어 있는 듯. 이강인은 10살 때부터 스페인에서 지냈기 때문에 스페인 문화를 잘 알고 있어. 다만 한국 국대에 차출되는 청소년 시기부터 한국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이 무척이나 커서 사랑받고 있어. 지금도 애국가를 가장 크게 부르는 선수 중 한 명일걸? 덴벨레랑 강인이 정말 친해 보인다. 근데 왜 이렇게 때리는 거야? 항상 먼저 때리네 형이라고? 근데 강인이도 절대 안 짐. 둘이 친한 모습 보기 좋다. 팀 내에서 사랑받는 우리 강인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덴벨레 선수라면 시즌의 반은 항상 부상으로 뛰질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별명이 유리몸이고 바르셀로나에서도 수년간 이러한 모습이 지속되었었습니다. 과연 후반기 덴벨레 선수를 계속해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우리 이강인 선수와 케미를 보이고 있는 덴벨레 선수도 강인이가 주는 택배 잘 뜯어먹기를 바라봅니다. 이강인 선수를 더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창조적으로 공격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더욱 경기에 관여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더욱 공격에 관여해야 할 선수는 이강인입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가 개입하여 기점 패스가 나왔고 덴벨레에 이어 은바페 선수의 멋진 마무리로 귀중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경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풀타임으로 뛰며 수비적으로도 헌신하였고 결국 비티냐의 결승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탈압박하며 불간수를 정말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숫자 결세로 인해 더욱 공격 가담을 하지 못해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중원 미드필더 라인이 아닌 공격 라인에 배치되어서 키패스를 뿌리고 더욱 창조적인 움직임과 패스를 해야 은바페도 살아나고 PSG도 살아날 것입니다. 괜히 프랑스 레전드들이나 전문가들이 이강인 선수를 메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를 미드필더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강인의 공격 재능을 더욱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엘리케 감독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프랑스 현지에서 PSG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된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파리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어떤 점이 강점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애널시스가 분석한 통계 기반의 강점 5가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의 멀티성입니다. 그 근거로 히트맵을 공개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터치 히트맵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터치하였고 공수 양면에서 터치하는 등 다재다능함이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장점에 대해 엄청난 재능인 것과 동시에 다재다능함을 장점으로 꼽았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역시 드리블을 꼽았습니다. 한국 선수 중 최고뿐 아니라 이미 세계 최고 레벨의 드리블러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의 선수라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르하브르전에서도 양팀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중원 미드필더보다는 덴벨레 자리 혹은 왼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패스를 뿌리고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첫 시즌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통계 기반으로 볼 때 이강인 선수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편안해 보인다. 드리블 성공률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더 나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빨간색이 실패이고 초록색 점이 성공인데요. 오른쪽에 초록색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패스였습니다. 역시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로 패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재다능한 뿐 아니라 높은 축구 지능과 센스로 정확한 패스, 상황에 맞는 패스, 창조적인 패스 등이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체에서는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상대방을 따돌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넣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에 관여하고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은 상대 페널티 박스에 90분당 3개의 패스를 뿌렸으며 파이널 서드엔 4.35개의 패스를 뿌리며 경기에 관여하였다. 특히 짧은 패스로 동료들과의 연계를 만드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강력한 슈팅을 꼽았습니다. 이강인은 AC밀란전에서 벤치로 출발했으나 PSG에서의 멋진 첫 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홈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리그 첫 골까지 신고하였다. 왼발이 주발인 이강인은 최대한 안쪽으로 파고들어 공간을 여는 것을 좋아한다. 이후 마무리하는 강력한 슈팅이 주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리커버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강인은 높은 압박과 그에 따르는 리커버리가 좋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후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6회를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 이후부터 전방 압박 능력과 리커버리 횟수가 2배로 훌쩍 성장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 시절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스페인 축구 전문가나 축튜버들도 이때부터 이강인의 장점으로 수비 가담 능력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매체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한 멀티 능력, 드리블, 슈팅, 패스, 여기에 리커버리 능력까지를 가장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통계 기반으로 5가지 장점을 꼽았고 보도했다는 것이 고무적인데요. 앞으로도 PSG의 핵심 자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체가 다루지 않은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바페의 움직임을 읽고 적재적소에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인 이강인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축구 센스와 천재성, 축구 지능을 꼽고 싶습니다. 또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탈압박, 볼간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엘리케 감독의 중용을 받으며 전반기 파리 생제르맹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거듭난 이강인 선수인데요. 많은 팬들이 파리 생제르맹 이적 후 주전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걱정이 앞서기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강인 선수가 초기 부상 및 아시안게임 차출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엘리케 감독의 사랑을 받으며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